안녕하세요. 한국레드 마케팅팀의 조은지입니다. 최근 영상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또는 IoT,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증가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한국레드의 솔루션 아키텍트를 모시고 이러한 요구에 맞는 오픈소스 솔루션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햇에서 셀프나 클러스터 같은 스토리지 제품군을 담당하고 있는 최석주입니다. 차장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어떤 것이고 또 오픈소스 스토리지 솔루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클러스터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의 경우는 어플라이언스 방식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스토리지라면은 전용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형태로 제공되는 스토리지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는 표준 x86 서버를 기반으로 그 위에 스토리지의 모든 기능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말합니다. 레드햇에는 셀프와 클러스터 두 가지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둘 모두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셀프의 경우는 기존의 센 기반의 블록 스토리지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그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는 통합 스토리지이고요. 클러스터의 경우는 기존 NAS 방식의 파일 스토리지와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하나로서 제공하는 통합 스토리지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인 클러스터 스토리지를 도입한다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클러스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과 확장성 두 가지 큰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스토리지들은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클러스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들은 표준 x86 서버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비용 중에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용에 대해서 많은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인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기존 어플라이언스 방식의 스토리지들은 큰 공간의 스토리지를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되지 않은 공간은 어떤 비용으로밖에 고려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클러스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스케일 업뿐만 아니고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언스 방식의 스토리지에 비해서 매우 유연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을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이라면은 클러스터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클러스터의 확장성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어플라이언스 방식 스토리지의 경우는 구매하실 당시에 컨트롤러 성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번 컨트롤러의 성능이 고정되고 나면은 스토리지를 나중에 스케일업 할 경우, 즉 용량을 추가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추가로 장착하더라도 이에 맞춰서 스토리지의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스케일업을 하더라도 어떤 단위 용량당 성능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관계가 선형적이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클러스터의 경우는 여러 노드들을 합쳐서 하나의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만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의 노드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먼저 스케일업에 대해서는 스케일업이라면은 기존의 스토리지의 용량이 모자라서 어떤 디스크들을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 CPU나 메모리 등, 즉 컨트롤러의 리소스에 해당하는 자원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고 그 부분의 리소스가 모자랄 경우는 기존의 그 노드에다가 CPU나 메모리를 추가로 장착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 아웃도 가능한데요. 스케일 아웃이라면은 각각의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노드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럴 경우에 그 성능의 증가와 컨트롤러가 늘었으므로 그 성능의 증가와 용량의 증가가 선형적인 관계를 가져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방식에 비해서 클러스터의 경우는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에 굉장히 유연한 강점을 가져가는데요. 기존 어플라이언스 방식이나 많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의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넣고 또는 읽을 때, 즉 파일의 입출력이 있을 때마다 메타데이터 서버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파일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런 메타데이터 서버가 병목 지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메타데이터 서버가 단일 장애 지점으로 됨으로써 스토리지의 그런 가용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러스터는 이런 메타데이터 서버가 없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토폴로지라 부르는 노드와 그리고 각 노드에 포함된 디스크 개수를 기반으로 파일 이름을 해싱하는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이런 해싱 계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파일 개수와 상관없이 꾸준한 성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클러스터는 기존 어플라이언스와는 다르게 스케일 업, 아웃함에 있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외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데이터 접근성이 있습니다. 아마 클러스터를 고려하신다면 기존의 NAS 방식의 파일 스토리지의 대체제로서 고려하실 텐데요. 클러스터의 경우 기존의 NAS가 제공하던 표준 프로토콜인 CIFS, NFS, SMB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NAS를 사용하셨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코드의 수정 없이 그대로 레드햇의 클러스터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표준 프로토콜뿐만 아니고 클러스터 자체로서 네이티브 프로토콜도 제공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실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스토리지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이라 한다면은 클러스터의 모든 기능 등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클러스터에 어떤 기능들의 경우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축 같은 기능들은 고객들이 많이 원하시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클러스터의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단순히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같은 기능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럴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보안상의 이유나 또는 버그 픽스 등을 위해서 클러스터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클러스터는 여러 노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노드들을 순차적으로, 즉 롤링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에 전체적인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다운타임 없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모두 가능합니다. 데이터 접근성이나 기능 확장성, 그리고 적은 다운타임 등이 클러스터 스토리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클러스터 스토리지의 가용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